자, 이런 가운데 각국이 또 북한 대사를 계속 추방하고 있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이 6차 핵실험한 이후에 한 보름 사이에 벌써 이제 한 4명 정도의 북한 대사가 쫓겨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멕시코하고 페루, 쿠웨이트를 시작으로 해갖고 이제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한 데 이어서 이번에 이제 유럽 국가 중에 처음으로 스페인이 북한 대사 추방에 동참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난 3월에 이제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에 이제 북한 대사를 말레이시아가 북한 대사를 추방했잖아요. 그 당시에 예.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그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모두 이제 5개국의 북한 대사가 현재 쫓겨난 셈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난 7월을 기준으로 해서 북한에 상주하는 이제 대사관에 두고 있는 나라가 한 47개 나라가 됩니다. 예. 그 중에 5군데니까 한 10%가 넘는 곳에 꽤 현재 북한 많군요. 대사가 예.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어허. 이 같은 국제사회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할 뿐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좀 고립시키려는 트럼프 정부의 이제 전략이 좀 이번에 드디어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더군다나 또 유엔 총회는 이제 기회로 해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측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저 어제부터 또 비유엔 국가죠. 유엔에 가입돼 있지 않은 대만도 독자 대북 제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국과 좀 미묘한 관계죠. 대만. 대만이 독자 제재를 유엔 가입국도 아닌데 지금 시작을 한 상황에서 중국이 과연 그 행동을 또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내일 기조연설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문재인 대통령. 지금 굉장히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예. 대화와 국제정세의 어떤 압박, 과연 예.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를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동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를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취임 첫 해에 유엔 총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이제 기조연설을 통해서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을 밝힐 예정인데, 자, 문 대통령 기조연설에서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해소해야 된다라는 거를 여전히 강조할 것으로 그렇겠죠. 보여집니다. 예. 하지만 이제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완전 파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초강경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놨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을 살려서 그냥 꿋꿋이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한다 그러면 예. 많은 국제 무대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과정에서 지금 뭔가 한미 간에 약간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확연하게 드러날 수도 있죠. 그렇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또 그냥 대화를 강조할 수도 없고 예. 그렇다고 또 본인의 어떤 그동안 대화 일변도를 접고 또 압박을 강조할 수도 없고 예. 여러 가지로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조금 신중하고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초지일관 대화 일변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중재를 그렇죠. 또 요청을 했었고요. 또 유엔 공식 오찬에서도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 근원적 방식으로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예. 과연 내일 대화와 압박이라는 상반된 메시지 수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관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평창 동계 올림픽과 관련해서 휴전 결의안을 요청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휴전 결의안. 저는 사실 이걸 좀 낯선 표현인데요. 이게 뭔지 백대우 기자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유엔에 휴전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 기간만이라도 평화라는 기본 정신을 존중하자는 취지입니다. 유엔은 이제껏 동계,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휴전 결의안을 채택해 왔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총장 시절인 지난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을 열흘 앞두고 올림픽 기간엔 전쟁을 멈추자고 했습니다. We have to do all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be united not to see any further bloodshed ensue. 문 대통령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나 북한 선수단 초청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체육으로 남북 관계를 푼다는 것은 그야말로 천진난만한 일이라며 지난 6월 참여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기류가 다소 바뀐 듯합니다. 북한의 장웅 IOC 위원은 정치와 스포츠는 별개라는 뜻을 명확히 하면서도 참여 여지는 남겼습니다. But hopefully, if they are qualified, they will go. 이를 두고 북한이 대화 재개를 위해 평창 올림픽 출전을 내계물로 삼을 것이라는 주장과 앞에서는 평화를 말하고 뒤에선 전쟁을 준비하는 화전 양면 전술의 연장선상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앞서 올림픽 기간에 휴전을 강조했던 반 전 총장은 어제 우리 국민이
단합된 모습으로 분열이 없다는 걸 보여야 북한이 함부로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자, 정치부 백대호 기자의 얘기였습니다. 휴전 결의안 이걸 제출했는데 뭐 중요한 건 북한인데 북한이 이 결의안에 찬성을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뭐 그리고 찬성한다 그래 놓고선 지키는 게 하나도 없는 데니까 그것도 좀 봐야 되는데 이 시기에 휴전 결의안 이게 왜 필요했을까요? 일단 평창 올림픽의 개최국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홍보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지금 밝힌 내용은 IOC 위원장을 만나서 평화 올림픽을 위해서 협조해 주길 바란다면서 밝힌 내용이거든요. 바흐 IOC 위원장은 북한 선수단 평창 올림픽 참석과 관련해서 언급도 했어요. 네. 북한 선수단이 예선전을 통과하면 당연히 참가하죠. 예. 근데 통과 못하면 참가는 불확실하다. 이렇게 스포츠 기준에 아주 입각한 냉정하게 얘기를 했군요. 예, 맞습니다. 예, 정답을 얘기한 거죠. 그럼요. 왜냐하면 예. 스포츠라는 게 네.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예. 이거 북한에게 특혜를 준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예선을 통과하면 참가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 선수들은 동계 종목 사상 통과된 선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예. 어쨌든 어메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시기에 휴전 결의안 제출 필요하냐는 질문 나올 예. 수 있죠. 그래서 청와대 관계자는 휴전 결의안 제출에 대해서 한반도 안보 불식을 위해서 휴전 결의안을 냈으니까 안심하고 올림픽 참여해 주세요. 이런 촉구 정도라고 해석을 좀 진화하고 나섰습니다. 네. 근데 문 대통령은 앞서 북한 위기감이 한창인 지난 8월 23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도 남북관계 봄은 반드시 온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통일부는 당시 하반기 핵심 정책을 내놓았는데 그때 역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내밀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또 상을 받았어요. 세계 시민상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수상 소감을 들어볼까요? 먼저 이 상을 지난 겨울 내내 충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대한민국 국민들께 바치고 싶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우리 국민들의 성취가 내가 오늘 우리 국민을 대표해 세계 시민상을 받게 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나비 넥타이를 맨 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은데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 저게 뒷 바탕이 또 빨개서 그런지 굉장히 도드라지게 굉장히 어울리는 모습인데 네. 이 세계 시민상이 뭐예요? 받으신 게? 예, 어제였거든요. 바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뉴욕을 방문했죠. 뉴욕에서 이제 인트레피드 해양항공우주박물관에서 열린 행사였어요. 이제 대사형 협의회 세계 시민상을 수상한 건데요. 세계 시민상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죠. 이제 아틀란트 카운슬이 지난 2010년부터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시민의식을 부여한 인사들에게 매년 상을 준 분이 저희 라가르드요. 라가르드 네. IMF 총재죠. 며칠 전에 방한을 했던 우리나라도 왔죠. 안국이죠.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쥐스탱 트리도 이제 캐나다 총리와 중국 출신의 피아니스트예요. 양양이 수상을 했거든요. 예. 양양이. 앞서 이 상 같은 경우는 이제 존 케리 전 미 국무장관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시 지난해 수상을 한 바가 있는 상이에요. 아틀란틱 카운슬은 이제 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로서 민주주의하고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해왔고 북한의 이러한 위협에 대응해서 한반도 긴장 완화와 영내 안정에 노력했다. 이런 점을 좀 높이 평가해서 예. 수여했다라고 했는데 어제 상황을 보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부인인 김정숙 여사는 한복을 차려입고 저기 시상식에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문 대통령은 이제 수상 소감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촛불 시민이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촛불 대통령이 된 본인의 촛불 시민들이야말로 진정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언급까지도 좀 했습니다. 촛불 집회가 이제 노벨 평화상에 평화의 좀 상이요. 받았으면 네. 하시는 느낌이 있으신가 봅니다. 본인을 촛불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러는데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상도 받으시고 그리고 현지 교민들한테도 엄청난 환영을 받았습니다. 표정도 뭐 지금 보면은 굉장히 기분 좋으시고요. 그리고 촛불 이런 집회를 노벨 평화상감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고무돼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럼 뭐예요? 뉴욕 공항에 미국 사람들, 미국 공식 환영 행사도 없고 너무나 초라했거든요. 이런 또 지적을 했는데 이건 또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교민 만나러 가는 그 과정에서 환대를 받았다라는 거를 홍보했던 거고요. 예.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요, 뉴욕 공항에 미국인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강조한 장소가 다른 건데요. 예. 뭐 양쪽 다 이야기는 일리는 있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의 주장대로 미국 측 환영객이 한 명도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한두 명이 있었는지 정말로 소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상대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때보다는 적었다라는 지적도 맞는 거고 예. 교민 만나러 가는 자리에서 환대를 받았다라는 청와대 주장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미국 측 환영객이 진짜 소수였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군악대까지 나오고 뭐 엄청나게 행사가 컸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표는 군악대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문재인 패싱이 여실히 증명된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정부나 청와대가 요청을 해서 의전을 약식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미국 정부가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이 예우를 안 한 건지 이 부분은 좀 저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